장준호 한뼘 소설 논현동 점쟁이. 내가 찾아갔던 그 집은 논현동 빌딩숲의 한 건물이었다. 일반 사무실로 가득한 많은 빌딩의 한 곳에 점잖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나는 논현동 점쟁이라고 불렀다. 논현동답게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깨끗했고 잠깐씩 뿜어져 나오는 시어버터 향은 느낌이 새로웠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맞은편에 굳게 닫혀있는 문에는 생뚱맞게 새롬 IT 연구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순간 잘못 온 듯하여 휴대폰에 받은 문자를 확인했다. 11층 B504호. 틀림없는 그곳이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입구 한켠에 높이가 2m는 됨직한 커다란 화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보기에는 청나라 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색깔과 모양새였다. 인사동 어느 집 앞에 가면 손님을 부르듯이 턱하니 놓여있는 라피즈 라즐리. 중국에서만이 아니고 그 옛날 이집트에서도 화장품 안료로 사용하여 클레오파트라가 눈화장에 요긴하게 썼다는 그 파란색의 비싼 안료. 색상이 잘 어우러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병을 봤지만 그에 못지않은 크기였다. 입구에 들어서니 집사가 반겼다. 살짝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향냄새가 진동을 했다. 선생님께서 지금 명상 중이시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에 성함과 생년월일을 적으시고 음력인지 양력인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성함은 한자로 적어주시고요. 하며 손바닥만한 크기의 메모지를 내놓았다. 가방 안에서 늘 쓰던 만년필, 언젠가 발견한 것이지만 대기업 회장이나 유럽의 총리가 사인할 때 쓰는 만년필 잉크색은 파란색, 특히 로얄 블루가 많았다. 를 꺼내 이름을 쓰려는데 집사가 빨간색은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파란색인데요? 하자 파랑은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쓰기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빨간색 펜은 문장을 수정한다거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 때나 사용한다고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만 써왔는데 점집에 와서 빨강색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처음이었지만 그 특이한 사람을 나와 비견해서 얘기를 하는 집사도 어쩐지 다시 보였다. 내가 그 정도로 특이하게 보이나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집사는 내가 써준 쪽지를 들고 마주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나와 그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명상을 한다는 선생님이 근엄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10분이 지나도록 선생님은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점집에 가서는 물어보기 전에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자기 점 자기가 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자고 작심하고 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적을 깨는 선생님의 말씀에 여지없이 이번에도 틀렸네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돌았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기로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말꼬리를 흘렸다. 저는 그냥 회사 다닙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찌푸려졌다가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머뭇거리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로 200입니다. 이 200이라는 숫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이 숫자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계속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선생님의 기가 200으로 굉장히 높습니다만 선생님은 대나무 기라고 막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기입니다. 그런데 기란 것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다시 말해 200이었던 기가 뚝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시 200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체로 저희들은 이럴 때 뭔가를 써서 보충해라 라고 말합니다. 부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묻자 선생님이 부정하지 않았다. 부적보다 확실한 게 굿입니다. 그 효험이 훨씬 오래갑니다. 그럼 제 경우 기가 떨어지면 0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럼 200까지 올리려면 아이고 죽어나겠네요. 선생님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타고난 운이 있어서 중간 정도까지만 떨어지니까 생각하시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복을 타고 나신 거죠.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만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